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리게팅 컴퓨팅이 오히려 9월 세계 1위 대장주가 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트럼프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또 어떤 내용인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지난 금요일에 다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뭐 사실 굉장히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장중에 하락했던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낙폭은 키운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하락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 자체가 사실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일단은 악재가 없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테마 자체에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가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가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 증시 자체가 그래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폭을 키웠고요. 문제는 이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폭을 키웠던 이유가 세 가지나 또 존재하죠. 이 세 가지 속에서도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다?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매출 감소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AI 칩을 개발한다는 게 말 그대로 쇼크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지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옴에도 자꾸 이게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향후 그 뒤에 실적에 대한 의문성 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의문성 제기에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한다는 거는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세게를 박아버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뉴욕 증시, 최근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PC 물가가 예상받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이제 파월 같은 경우, 연준 같은 경우에 2%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근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살짝 소폭 상승했던 걸 다시 뱉어내는 그런 흐름 속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뭐 얘기해요? 관세 폭탄 더 큰 걸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자꾸 미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불법이다. 이거 지금 불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불법이니까 트럼프가 내가 오케이 불법이었구나 그럼 다시 조정하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불법? 너 나한테 깝쳐? 덤벼? 오케이 좋아. 그럼 나는 뭐를 근거로? 있죠. 232조. 이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서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 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32조를 근거로서 너가 나를 감히 불법이라고 표현해, 나 더 크게 깽판 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관세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더 큰 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하고 있다?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된다? 다시 상방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사실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양자 컴퓨터도 그냥 이런 하락 속에 동반하락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9월 양자 컴퓨터, 리게팅 컴퓨팅이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건 사실 뉴스 자료도 이제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차트를 늘 기반으로 해요. 리게팅 컴퓨팅의 차트 자체가 현재 그 형성된 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월봉 차트, 이게 삼각 수렴이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전에 있던 15달러대 고점대를 양봉으로 뚫지 못했다가 양봉 마감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 다음 캔들 혹은 그 다음 캔들에서 뭐 할 수 있다? 장대 양봉으로서 신고가 패턴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리게팅 컴퓨팅이 신고가 패턴으로 연계가 돼 준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양자 컴퓨터, 리게팅 컴퓨팅이 만약에 견인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견인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연구 결과 발표 자료가 하나 또 나와요. 리게팅 컴퓨팅은 아닙니다. 뭐가 나옵니까?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확장 가능이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큐비트, 그 몇 큐비트냐 해서 큐비트 자체를 늘리는 거에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뭐하고 있다? 하나의 강력한 장치처럼 작동하는 확장 가능한 양자 아키텍처.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작은 조각 피자를 큰 피자로서 합치는, 지금 그 기존의 양자 컴퓨터는 큰 피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작은 조각 피자를 합쳐가지고 큰 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큰 큐비트를 확장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큐비트 자체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의 이제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큐비트의 수가 당연히 뭐가 돼요? 성능이 되는 겁니다. 큐비트가 더 많다, 더 확장한다. 기본적으로 계산 규모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큐비트 단위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한 투자 연구 개발이 계속 나왔고, 중요한 건 이걸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에 비교해서 피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28인치 피자 뭐 이런 거 만드는 기계가 갑자기 100인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피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계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다른 온도와 이런 것들. 그래서 큐비트 자체를 늘리는 연구 개발이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느냐? 노이즈가 발생한다든지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시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큐비트를 확장해 나가는 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캘리포니아대 연구진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한 게 확장성이란 건 뭐다? 아까와 말했다시피 작은 조각 피자를 연결함으로써 이런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작은 조각 피자를 작은 큐비트를 만들었던 거를 그냥 계속해서 생성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양자칩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됐고요. 중요한 건 이걸 입증했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대 연구진 같은 경우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그동안의 양자 기술 발전이 큐비트 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내결함성을 갖춘 양자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걸 통한 뭐까지 우리가 전개가 되느냐, 당장 이제 상용화가 임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연구개발 발표가 왜 중요하냐? 캘리포니아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일단 공립입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으로부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뭐다? 국립연구소로부터 협력 및 연구 투자 관련 투자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로부터 뭐 한다? 나다니엘 가버로드 뭐 해갖고 다양한 연구진 센터 과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데 에너지와 시간 분야, 양장 진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750만 달러 등 이 캘리포니아 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국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센터에 대한 이 연구개발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국가의 향후 정책, 양자 컴퓨터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이런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경쟁, 기술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특허 수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국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이 정부가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내는 뭐 하고 있다? 정부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민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다시피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이 지원을 통한 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 발표를 통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연구개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성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양자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국가양자 이니셔티브법을 통과시키고 이걸 수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뭐가 나왔다? 아까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비롯한 뭐 이런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공립이다 하니까 아니 근데 민간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 자체는 뭐 공립 연구기관에 속한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뭐 과학자 센터 뭐 이런 것들 협력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기관들의 이런 협력을 통한 이런 프로젝트 자체는 민간 주도, 공공과 민간이 합친 프로젝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미국 내에서 민간 지원 정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결국에 이런 이 정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거기서 나온 결과값 도출이 향후 미국 내 정부 이런 투자 모멘텀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다? 양자 컴퓨터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디로 이동할 확률이 크다. 그전에는 큐비트의 단위를 늘리는 게 문제였다고 하면은 확장성으로 무게가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 성과가 향후 미국 내 양자 컴퓨터 투자 정책 방향을 확장성으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IBM이라든지 이미 구글, 리게팅 컴퓨터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확장성이란 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몇 개 기업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로드맵을 뒷받침하면서 투자 지원 정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특히나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중국 같은 경우가 1조 위안 약 138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하면서 양자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잡기 위한 지금 최근에 관세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원 정책도 최근에 꽤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개발 발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양자 컴퓨터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큐비투스가 아니라 확장성과 내결합성으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 그럼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IBM, 구글 이런 것들은 또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량한 기업을, 그러니까 뭐 아이온큐, 리게팅처럼 지금 뭐 1000%, 200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겠죠. 반면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갖고 얘기했던 것들, 리게팅 컴퓨팅 관련돼서는 예전에도 얘기했죠. 최근에 이 36큐비트 멀티칩 양자 컴퓨터 출시인데 이거를 비난할 게 아닌 게 뭐다. 얘네는 이거를 큐비트만 보면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조각 피자를 만드는 기계를 완전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요거에 대해 4배까지도 이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10배까지도 확장하고 또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한다는 거겠죠. 이제 시작했지만 굉장히 이제 완전한 이런 것들을 출시했지만 여기에 대한 확장성보다 빨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아주라에도 지금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여기도 나오는 현재 단일 양자 컴퓨터에 통합된 칩렛 수가 가장 많다. 이 하나의 컴퓨터의 칩렛 아까 이거 여러 개 뭐 4개를 합쳐서 뭐 36큐비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유일, 세계 유일 이런 거겠죠. 굉장히 이슈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최초의 멀티칩 양자 컴퓨터로 이슈를 받는 게 리게팅 컴퓨팅이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런 연구개발 발표와 함께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삼각수렴대를 끝내놓고 차트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량과 함께 올라가기에도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